안녕하세요 여러분, 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회차 기출문제 해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회차 기출해설 같은 경우는 이제 5회차 기출해설하고 같이 업로드를 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저희 수험생분께서 4회차 기출풀이도 보고 싶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고 싶은 내용이나 아니면 궁금한 내용들 이런 거 답글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답글을 달아주시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도 여러분들이 뭘 알고 싶으신지 도움이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설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80문제를 풀잖아요. 그 기출문제도 그렇고 이제 실제 시험에 가면 80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난 100점을 맞아야겠다, 무조건 많이 알고 깊게 공부해서 가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문제 형태가 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10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최상, 이제 전공자분들도 풀기 어려운 내용이고, 그리고 나머지 20문제는 중상, 이제 전공자분들은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40문제 중하, 얘네들은 이제 비전공자분들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고요. 나머지 10문제는 이제 최하입니다.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나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이제 점수를 많이 얻어 가시면 돼요. 이제 80문제 중에 48문제를 넘으면 이제 60점이 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뭐 안정적으로 50문제만 맞추면 되는데, 여기 있는 문제만 다 맞춰도 이제 문제를 쉽게 합격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것도 뭐 한 두세 문제만 맞춰도 이제 안정적으로 합격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요 문제는 내가 틀려도 되겠다, 요 문제는 내가 틀리면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좀 골라내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하지만 이제 그 실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험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일부러 그런 거를 노려가지고 내는 경향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니 모르는 개념이 나와도 당하지 마시고 요거는 내가 그냥 넘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HDF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HDFS는 뭐죠? 여러분,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이죠. 얘는 GFS 코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레플리케이션 횟수는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이 되고요. ETL 같은 경우는 이제 하위 파일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GFS와 동일한 소스 코드를 사용을 하고, 네임노드는 뭐 삭제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 노드를 관리한다. 아예 틀린 설명이고요. 네임노드는 네임스페이스와 메타 데이터 스페이스를 관리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잘 모르는 선지들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개념, 뭐 3번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당황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까먹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번. 자, 요거 너무 쉬운 문제죠.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런 거는 난이도가 정말 낮은 거기 때문에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훌륭한 알고리즘을 보유했다고 학습을 생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분산 파일 시스템이 뭐죠?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하나의 컴퓨팅 자원을 다수의 시스템, 요거 반대죠.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병목 현상의 문제가 없죠.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분산 파일 시스템을 한 거기 때문에 1번은 전적으로 틀린 설명이 되고요. 2번, 비관계형 DB와 같은 의미, 이것도 틀리고요. 자, 3번, 여러 컴퓨터를 하나의 서버 환경에, 자, 여러 컴퓨팅 자원을 마치 하나처럼 관리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거죠. 분산 파일 시스템.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대규모 데이터가 아닌. 자,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4번도 틀린 설명이 됩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자, 4번. 분석 로드맵 설정 시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항목, 제가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띄어쓰기가 좀 되어 있는데 붙여주시고요. 비즈니스 성과 및 ROI 맞고, 시급성 맞고, 전략적 중요도 맞습니다. 하지만 분석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고려 요소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DIKW 피라미드. 여러분 이거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혜에 해당하는 거. 자,
마지막에 순서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3번 먼저 갈게요. A마트의 과일은 100원, B마트의 과일은 200원이다. 데이터가 주어졌고요. 정보가 이제 요걸 가지고 정보를 얻는 거죠. 아, A마트의 과일이 더 저렴하구나. 그러면 과일을 구매하려면 A마트가 좋겠다. 지식을 얻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 A마트의 상품은 B마트보다 저렴할 거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하나씩 이렇게 짚어나가다 보면 당연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고요. 자, 6번으로 갈게요. 빅데이터 분석 기획 절차. 여러분, 제가 이 가나다라 순서하는 거 꼭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석 기획은 어떤 관점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기를 보면서 논리적으로 좀 추론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프로젝트 위험 계획 수립,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얘네들은 이제 후반에 나오는 애들이 될 거고, 자, 둘 중에 비즈니스 이해 및 범위 설정을 먼저 하겠죠. 범위 설정을 한 다음에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나서 이 비즈니스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정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A, C가 되겠죠. A, C. 그래서 1번 안 되고 2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수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면 이 수행하는 동안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험 계획을 나중에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A, C, D, B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리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시면 문제를 맞추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7번. 다음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식별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맞는 설명이고요. 비식별 정보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요런 거 잘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가 불가능하겠죠. 비식별 정보는 비식별 정보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4번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개인정보인지 아닌지를 미리 사전에 구분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비식별화에 대한 기술이고요. 다시 갈게요. 다음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총계 처리, 데이터의 총합값으로 처리해서 개별 데이터의 값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 맞고요. 데이터 마스킹, 개인 식별에 중요한 데이터 값을 삭제하는 거 아니죠. 마스킹하는 건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삭제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자, 9번으로 넘어갈게요. 가트너가 정의한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특징 중 3V. 자, 3V. 요즘은 5V, 7V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읽어보시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속도 있고요. 규모 있고 다양성 있습니다. 뭐가 없죠? 가치가 없죠. 그래서 9번은 쉽게 1번이고요. 요런 거는 난이도가 정말 낮은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요런 거 저 사실 10번 나오고 좀 놀랐어요. 요게 이제 커말이나 아니면 워드 프로세서 막 요런 거에서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런 난이도가 낮은 시험에서 나왔던 건데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1제타바이트에 1바이트의 ASCII 코드를 넣으면 가능한 수용의 크기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이거 물론 제가 책에 썼진 않았지만 저 옛날에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까, 마, 기, 타, 파, 예, 제. 여러분 이거 외워주세요. 다음에 이게 나오면 너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고요. 7가지가 있죠. 자, 킬로바이트 10, 메가바이트 20, 기가바이트 30, 테라바이트 40, 페타바이트 50. 자, 그러면 뭐죠? 제타바이트는 70이죠. 그래서 2의 70바이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워주시면 절대 까먹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타바이트는 2의 70승 바이트다. 틀리셔도 뭐 큰 문제는 되지 않는 문제니까 이거 틀렸다고 왜 책에 없는 내용이 나왔을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1번. 다음 중 아래 설명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대표적인 빅데이터 분산 처리 엔진 여러분 2가지 떠올리셔야 돼요. 뭐가 있었죠? 하둡, 스파크. 하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메모리 방식으로 처리한 거 뭐였죠? 스파크. 자, 맵리듀스는 이제 하둡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스파크다. 요거 쉽게 맞출 수 있었죠. 책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12번.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자, 데이터 모델링에서 쓰지 않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데이터 셋 분할하고요. 데이터 모형 모델링하고 프로젝트 성과 분석 평가 보고 세모. 자, 모델 적용 및 운영 방안 수립. 모델링하고 이 모델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거죠. 요거 동그라미. 그래서 정답은 프로젝트 성과 분석인데 이건 프로젝트 다 끝나고 결과 해석할 때 하시는 거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 다음 중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다가 반정형 데이터도 추가해 주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동영상 오디오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에 속하겠죠. 그리고 이번 정형, 반정형 성질을 둘 다 갖고 있는 거, 자, 이거 바꿔주세요. 정형과 비정형을 둘 다 갖고 있는 걸 반정형이라고 하죠. 자, 3번. 형태소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방식이고요. XML은 반정형 데이터이다. 자,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4번 찍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중 고품질 데이터의 특성. 자,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품질, 성질들, 품질 요소들 저희 배웠었죠. 정확성 있었고요. 적시성 있었고, 일관성 있었어요. 근데 불편이성, 여러분 불편성은 이제 저희 통계적 추정할 때 점 추정에 unbiasedness라고 해서 편향을 갖지 않는 거라고 했었죠. 근데 불편이성도 틀리고 요 영어도 uncompleteness 요것도 틀립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내용 알고 있으면 쉽게 유추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15번.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시스템 전방에 위치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다양한 서비스. 여러분 이거 두 개 하면 뭐 나오죠? API 나오죠. 백엔드 서비스 간의 통신을 전달하는 미들웨어다. 통신을 전달하는 게이트웨이.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DB고요. 데이터 저장하는 거고, 파스는 이거 클라우드 종류 중 하나입니다. 클라우드 운영 방식 중 하나라서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자, 16번. 데이터 3법에 포함되는 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개인정보보호법. 맞고요. 2번 정보통신산업진흥법 틀립니다. 이런 법 없죠. 정보통신망법 있고요. 신용정보보호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파트 1에서 뭐 제가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17번으로 갈게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파일의 형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런 거 틀려도 돼요. 이거는 공공 데이터를 직접 써본 사람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XML 되고요. JSON 지원하고 CSV도 지원을 해요. 근데 SQL은 지원 안 합니다. SQL은 저희가 DB에 접근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뭐 굳이 저희가 공공 데이터 포털을 쓰지 않았어도 맞출 수 있겠죠. SQL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번은 이렇게 2번으로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빅데이터 저장소와 관련한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번 문제고요. 자, 데이터 레이크 저장하는 곳이고요. 웨어하우스 저장하는 곳이고요. 데이터 댐 저장하는 곳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이 정답이 되겠죠. 데이터 마이닝은 뭐다?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방법론이다 라고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트 1은 어렵지 않았어요.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19번. 다음 중 아래 설명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데이터의 노이즈를 추가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분석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 기법. 요거 여러분 개인정보 차등 보호라고 해서 프라이버시 디퍼런시라고 합니다. 요거는 정답이 2번이 되는데, K 익명성, L 다양성 요런 것들은 기술이죠. 익명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고, 뭐 가명화도 비식별화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이런 기법은 개인정보 차등 보호라고 한다.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20번. 다음 중 빅데이터 저장 기술로 옳은 것은, 자, 맵리듀스 처리 기술이죠. 직렬화, 가시화, 뭐 시각화 이런 거 다 틀린 설명이고요. NoSQL, 자, Not Only SQL이라고 해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쓸 수 있는 거 NoSQL이다. 그래서 저장 기술이다. 20번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파트 1은 이렇게 끝이 나요. 파트 1은 솔직히 이번 4회차는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었어요. 헷갈리는 거 빼고는. 여기서는 좀 고득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파트 2가 좀 내용이 헷갈리는 게 많았습니다. 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기초 통계량의 대표값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평균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평균은 중앙값보다 이상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중앙값보다 최빈값보다 이상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이거 아실 것 같고요. Q3, Q-1을 사분위수 범위라고 한다. IQR이라고 하죠. 자, 3번 변동률 등은 기하평균으로 구한다. 맞죠?
그리고 변동계수는 자료의 단위와 관련이 있죠. 변동계수는 자료 단위가 서로 다른 것들을 비교하기 위한 값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2번. 다음 표를 참고하여 수행한 기무가설 검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요거 좀 별표할게요. 요 유형은 연습하는 방식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좀 이렇게 하고 보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부호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자, H0 기무가설은 35보다 작다. H1 대립가설은 35보다 크다. 요거는 뭐죠? 35보다 큰지 검정하려고 하는 거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확률 변수 X에 대한 9개의 표본 N은 9개다. X바가 뮤는 40, 시그마는 5를 따른대요. 여러분 요거 딱 보면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화가 생각이 나죠. X바 마이너스 뮤분의 시그마 루트 N, 요거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자, 5분의 3 될 거고요. X바는 저희가 알고 싶은 뮤는 40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X바가 40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X바는 40, 뮤는 35. 왜냐면 저희가 35보다 큰지 35보다 작은지 검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요거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5분의 3에 5 하면 요거 소거해가지고 정답은 3이 되겠죠. 여러분 Z가 3이 되는 거예요. Z가 3이 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Z 스코어링 3.00 하면 0.9987이네요. 여러분 요거 어떻게 표현을 하죠? 정규 분포에서 단측 검정일 때 좌측에 있는 게 0.9987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어떻게 돼요? 이 값? 0.0013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유의 수준보다 작은 p-밸류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0.0013. 오류를 범할 확률이 0.0013이다. 그만큼 작다는 거고, 이 말은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 정규 확률 변수 Z는 3이 되는 거고요. 기무가설을 기각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 풀이 프로세스를 좀 숙지를 해주시고, 요런 유형은 자주 출제되니까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중 시공간 데이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간 데이터 아닌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GIS 데이터 맞고요. 코로플러스 맵 맞고요. 격자 데이터 맞습니다. 패널 데이터 뭐죠, 여러분? 이거 종단 데이터죠? 특정 여러 시점에서 한 개체의 변화 값들을 보기 위한 종단 데이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심리학이나 아니면 뭐 진화학에서 많이 실험을 하고 있는 데이터가 종단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종단. 자, 24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이상값을 찾는 방법, 저희 이거 다뤘었죠? 좀 헷갈리는 문제였습니다. 1번, 박스플롯과 삼전도 등에서 멀리 떨어진 값을 찾는다. 동그라미. 표준 정규 분포에서 표준 편차 3 이상인 Z 스코어링 방법을 활용을 한 거죠. 동그라미. 도메인 지식에서 이론적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 값을 찾는다. 여러분 이거 좀 책에는 설명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선지가 되고요. 가설 검정의 노이즈 값을 찾는다. 이거 아예 틀린 설명입니다. 좀 설명이 지저분한데 아예 말이 안 되는 선지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2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주선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 PCA에 대한 거 시험에 너무 출제 자주 된다고 말씀드렸죠. 1번, 기존 변수들을 선형 결합하여 새로운 변수, 주성분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든다. 동그라미. 주성분들이 설명하는 분산이 최대한 커지도록 한다. 그렇죠. 기존 데이터의 변동을 얼마나 많이, 기존 데이터의 분산을 얼마나 많이 설명하느냐를 찾는 거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데이터가 이산형, 연속형인 경우에 사용한다. 동그라미. 4번, 주성분 분석의 결과와 해석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성분 분석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죠? 결과를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6번. 다음 중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피어슨 상관계수 떠올려 보세요. 상관계수의 값은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다. 맞죠? 절대값이 0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적은 거 맞고요. 3번, 상관계수는 결정계수의 값의 제곱을 의미한다.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두 변수의 관계를 산점도로 알 수 있죠. 여러분, 멀티플 상관계수 할 때 이렇게 선형성을 스케일러 플러스로 나타낸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7번 다음 중 아래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평균이 150, 분산이 16인 자료 xi에 대해서 xi-150 나누기 4. 여러분 4 뭐죠? 분산을 루트 씌우면 4가 되겠죠? 이거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x 마이너스 뮤의 시그마. Z 스코어링 하는 거다. 표준화 하는 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의 분포는 어떤 분포를 따르죠? 표준 정규 분포 따르겠죠? 그래서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는데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8번 다음 중 박스 플랫에서 3Q 3, 4분위수보다 항상 작은 값을 갖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3Q 뭐죠? 이거 데이터의 하위에서부터 나열했을 때 상위 75%에 있는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번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거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IQR 4분위수 범위. 자, 2번은 중앙값. 여러분 이거 뭐죠? EQ죠, EQ. 중앙값은 Q3보다, 3Q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80%. 자, 75%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클 수밖에 없죠. 최대값도 3Q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고요. 자, 여러분 IQR 4분위수 범위가 Q3-Q1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실 1번도 정답이 되어야 돼요. 근데 1번이 정답이 안 된 이유는 좀 유추를 해보니 범위가 레인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특정 A 값에서 B 사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1번은 이제 틀린 거로 출제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저분한 문제였는데 엄밀히 따지면 Q3-Q1이 4분위수 범위이기 때문에 얘도 정답이 돼야 된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28번은 정답은 2번이었고요. 좀 지저분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2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A 지점으로부터 C 지점까지의 맨해튼 거리.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A 지점에서부터 C 지점, 맨해튼 거리는 수직 수평 거리를 최단 거리로 해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정답은 2번. 여러분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9번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자, 30번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난이도 최상이다. 요거는 뭐다? 틀려도 된다. 요거 괜히 붙잡고 있다가 시간 다 쓰고 다른 문제 못 풀면 안 됩니다. 베이지안 네트워크인데 요것도 전공자분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이런 문제 보면 아, 이거 틀리라고 낸 문제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제가 풀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5사건은 연결된 노드 외에 서로 독립이다. 화살표 방향으로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 다음 중 아래 그래프로부터 도출된 베이지안 조건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A, B, C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면 요 3개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풀이가 기니까 난 이거 귀찮아서 안 들을래 하는 분들은 스킵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PC분의 PA, B, C가 되고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얘를 어떻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뒤에 있는 식들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주냐면 분자를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PA 바 B, C 곱하기 P, B, C. 자, 요거는 조건부 확률의 규칙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뭐 있죠? A가 C에 영향을 주고 B가 C에 영향을 주는데 A와 B는 서로 뭐다? 독립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다시 표현해 볼게요. PA 바 C 곱하기 PBC가 되는 거고요. PC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꿀 수가 있죠? 얘는 P, B, 바, C 조건부 확률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바꿔보면 뭐가 된다? 자, 최종적으로 1번 선지는 PA 바 C 곱하기 P, B 바 C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된다? PA 바 BC는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요거 좀 푸는 방식이 어려울 텐데 좀 예시를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 4번도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게 있죠. 결국에 얘는 요 우측에 우항에 있는 걸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추론을 해 나가시면 되거든요. 얘를 바꿔보면 또 자, 요런 식으로 되겠죠. 왜 이런 식으로 될까요? 조건부 확률의 공식에 대해서 공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분자를 어떻게 나타내느냐입니다. 자, P, A, C, E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럼 여기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얘는 일단 PA가 일어나야 되고요. PA가 일어났을 때 PC가 일어나야 되는데 언제? A가 일어났을 때 C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영향을 주겠죠? A와 C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E가 일어나야겠죠. 이거 곱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P, E바 A에서 A는 지금 E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단 말이죠. 즉 독립이기 때문에 A는 소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냐? P, A 곱하기 P, C 바 A, 그 다음에 P, E 바 C,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PC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P, A, C분의 PA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면 A랑 소거가 될 거고 얘를 다시 그럼 고쳐주면 P, A, C 곱하기 P, E, C분의 PC가 되겠죠? 자, 다 왔습니다. 여러분 얘 어떻게 바꿀 수 있죠? P, A 바 C. 그럼 우항 한번 붙여줄게요. P, E 바 C. 이렇게 됐죠.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 PA 바 C는 곱하기 PA 바 C 곱하기 PEC는 동일하죠. 그래서 4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식을 이제 바꿔주시면서 조건부 확률을 적절히 사용하시면서 베이지안 확률 공식을 사용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느낌이 어떠세요? 오래 걸리죠? 선지 하나하나 검증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거 하나 맞겠다고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쏟지 않아도 된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1번. 다음 중 아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기초 통계량을 구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평균이 x바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확률 변수 xi입니다. x5. 자, x1과 x2의 표준 편차는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네요. 자, xi 그럼 분산이 어떻게 되겠죠?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여러분 저희 분산을 두 확률 변수의 분산을 더하게 되면 vrx 플러스 vry 뒤에 뭐가 붙죠? 공분산이 붙죠? 근데 두 확률 변수가 상호 독립이면 공분산이 0이 되겠죠? 그래서 vrx의 x1의 분산 시그마 제곱 그리고 x2의 분산 시그마 제곱을 하면 두 확률 변수를 합한 분산은 이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표준 편차를 구하면 루트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요거는 개념을 숙지하는데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중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토크나이징, 포스트 태깅, 스태밍. 여러분들 저희 책에 나와 있는 텍스트 전처리 기법 잘 기억하고 계시죠? 크롤링은 뭐다? 데이터를 긁어오는 거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데이터 수집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2번이다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33번이고요. 요거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오른쪽 긴 꼬리일 때 최빈값, 중앙값, 평균값이고요. 요거 빈도수라고 이름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요거는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강의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빈도수, 중위수, 평균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됐으면 1번 아니면 혹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왼쪽으로 치우쳐진 데이터는 외도가 양수다. 그래서 얘는 외도가 양수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요거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제가 자주 강조를 했기 때문에 틀리시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34번입니다.
아래 결과는 병아리에게 각 다른 종류의 처방을 내린 후 성장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회귀 분석 아니고 이거 분산 분석이고요. 그래서 자유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분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DF가 5. 그러면 처리된 요인 개수 몇 개죠? 6개고요. 총 N은 71이 되겠죠. 왜냐면 이 두 가지의 잔차를 합친 게 N-1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총 병아리의 수는 71마리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처방의 개수 총 6개 맞고요. 각 처방 간의 효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요거 뭐 보면 되죠? P밸류 보면 되는데 P밸류가 굉장히 작네요. 0.000005936이기 때문에 얘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모든 처방 간의 효과는 차이가 없다가 기무가설이기 때문에 기각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34번.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당연하게 맞추셔야 되는 문제고요. 저런 문제 유형은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중 아래 설명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항목 집합의 지지도를 산출해서 발생 빈도와 최소 지지도를 기반으로 거래 연관성, 여러분 연관성 분석, 장바구니 분석이 저보다 아프리오리다. 자, 1번 요거 너무 쉬운 개념이었는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36번. 다음 중 빅데이터 탐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빅데이터의 전체 분포를 대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자, 맞죠?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최종 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최종 분석 아니죠. 데이터 탐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 탐색 시 잠재적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찾는 과정. 다 맞는 설명이고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37번. 표준화와 자료 분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준화는 각 요소에서 평균을 뺀 값에 분산을 나눈다. 자, 요거 틀린 설명입니다. 뭘 나누죠? 표준 편차를 나누죠. 자, 표준화된 자료의 최저값은 1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표준 편차는 1이 되겠죠. 자, 다 틀린 설명밖에 없습니다. 정규 분포인 자료를 표준화하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이 될 수 있고요. 이 개념들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38번. 다음 중 단위가 다른 두 데이터를 비교할 때 단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여러분 이거 뭐죠? CV.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자, CV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3번 골라주실 수가 있고요. 다음 중 초기화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만약 복원 추출을 하는 경우 이항 분포를 사용해야 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비복원 추출로 인해 각 시행의 성공 확률은 일정하지 않다. 맞는 설명이고요. 각 시행의 성공 확률은 상호 독립적이다. 여러분 비복원 추출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상호 독립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료는 2, 4년 확률 분포를 따른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39번은 3번이고요. 요거는 뭐 초기화 분포를 굳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선지를 가지고 유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다고 해서 못 맞췄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40번. 다음과 같은 열이 4개인 박스플롯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박스플롯에 대한 문제 꼭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X2의 1번부터 할게요. X2의 분산은 X3보다 작다. 여러분 이거 분산은 요 퍼진 정도를 하시면 되죠. 작죠? X2의 분산은 작습니다. 2번 X3의 평균은 4에 가깝다. 여러분 박스플롯에서 뭘 볼 수가 없죠? 평균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X1의 1/4분위수는 5에 가깝다. 1/4분위수. 자, 여기가 되겠죠? 5에 가깝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고요. X4의 이상값이 존재한다. X4에서 이상값 여기 튀어나와 있네요.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40번 파트 2까지 종료가 되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저희 파트 3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